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1 자동화 사회 과제 1 읽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사회,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며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기술의 혜택, 어디까지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재 276쪽입니다. 기술의 진화는 어디가 끝일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락 봐주시겠습니다. 자, 1단락에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부분,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을 앞으로 살펴볼 건지 이 글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죠. 자,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해보고자 한다. 네, 바로 목적이죠. 자, 기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편리함을 줬는지 살펴보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편리해졌는지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뒷부분에 바로 가정자동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자동화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집에 있지 않아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기기 등을 전화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가정자동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자동화 시스템에 예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예 들고 있죠? 네, 아파트 입구의 보안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홍채인식 시스템으로 신분을 확인해서 통과하는 시스템.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자동으로 경비실에 연결이 되어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정자동화의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예들은 뭐가 있었죠? 네, 원격 제어 기능과 가사도우미 로봇을 가정자동화의 예로 제시했죠. 자, 원격 제어 기능이란 뭐죠? 네, 거주자의 취향에 맞게 집안의 온도와 습도, 조명 등을 말 그대로 원격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밖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가사도우미 로봇은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가사도우미 로봇은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 또 탐나는 기술인데요. 다음 단락 봐주시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편리함이죠. 자, 사무자동화란 무엇입니까? 네,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무자동화로 누릴 수 있는 이점, 혜택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나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가 가능해서 시간 투자, 이동을 위한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가져다주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 세 번째, 의료 자동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자동화의 혜택 찾아봐 주실래요? 네, 먼저 몸속에 들어있는 칩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자동주치의에게 연락 후 상태가 고려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의사가 아닌 담당 로봇이 수술을 정확하게 집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수술을 집도한다 라는 말은 수술을 한다, 담당한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활의 편리함, 가정자동화, 사무자동화,
그리고 의료 자동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읽기 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1번. 위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준 편리함이죠. 바로 세 가지 가정자동화, 사무자동화, 의료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 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가정자동화와 사무자동화, 그리고 의료자동화에 대해서 각각 빈칸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가정자동화입니다. 가정자동화의 예로 먼저 보안시설이 나왔었죠. 자, 어떤 보안시설이었죠? 네, 홍채인식 시스템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보안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주거환경, 어떠한 부분 나왔었죠? 네, 주거환경 바로 원격 제어 기능이 예로 제시가 됐었죠.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집안의 온도, 습도,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집안의 온도, 습도, 조명 조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사노동은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했죠? 네, 가사도우미 로봇이 식단에 맞춘 음식을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무자동화입니다. 자, 먼저 근무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라고 했죠? 재택근무 가능. 자, 결제는 어떻다라고 했었죠? 네,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아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회의는요? 네, 화상회의가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채워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료자동화. 자, 진찰은 몸속의 칩을 통해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 처방은요? 환자의 모든 상태가 고려된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수술은 네, 로봇이 진찰하고 수술 등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로봇이 역시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기능들이 더 제공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시된 게 네,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신분증이네요. 자, 휴대전화의 현재의 기능은 네, 전화기. 자, 그 밖에요. 우리 여러분들 사진기 기능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기술인데, 네, 현재는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진을 찍고 또 그 사진을 친구들하고 공유도 가능해졌죠? 자, 전화기, 사진기 기능. 자, 미래의 기능.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으신가요? 자, 건강 알림이 기능으로 한번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볼게요. 이미 네, 스마트워치 등으로 그 건강 기능을 보완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앞으로 휴대전화로도 아마 건강 체크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뭐 열이 날 때 굳이 약국 가가지고 체온계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몸의 열 측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혈압 아니면 맥박 이런 것들 측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약국에 뛰어가거나 병원을 찾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컴퓨터는 네, 정보 검색 기능이 주기능이죠. 그 밖에 통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미래의 기능은요.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인 비서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미 구글 팀에서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해서 네, 바둑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세계 랭킹 1위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패했었죠. 자, 그리고 텔레비전. 현재는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후각과 촉각 기능도 추가돼서 정말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경우 현재의 기능은 신분증명서죠. 자, 하지만 미래에는 아마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으로 신분증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번거롭게 신분증을 카드 형태나 아니면은 아마 종이 형태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미래의 기능들에 맞춰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전화의 기능입니다. 휴대전화도 굉장히 진보적인 기술이죠. 90년대에는 여러분 삐삐 아세요?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기기였었죠. 자, 90년대 삐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와 편하다 했었고 또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던 시대만 해도 우리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장소 제약 없이 어디서나 전화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변했죠. 이미 휴대전화는 과학기술과 함께 진화해서 개인 전화의 기능 그리고 또 사진기 기능도 대체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아무 때나 사람들과 공유까지도 할 수 있게 됐죠.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90년대 삐삐와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던 시대만 해도 개인 전화를 휴대해 편하게 전화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전화는 과학기술과 함께 진화하여 개인 전화의 기능뿐 아닌 사진기 기능을 대체하게 됐고 사진을 찍어 아무 때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미래의 기능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하는 미래의 기능. 건강 알림이 기능이 추가될 것 같다라고 말해볼게요. 자, 개인 작은 의사죠. 작은 개인 의사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지 않을까 싶습니다.로 말해볼게요. 미래에는 아마 휴대전화에 건강 알림이 기능이 추가돼 작은 개인 의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몸의 온도 측정이 가능해질 거고 맥박 측정이 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또 건강 이상 시에 체크를 해주고 자,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줄 수 있겠죠, 개인한테. 그래서 응급처치 같은 것들이 아마 가능해질 거고요. 또 굉장히 급할 시, 위급 시에는 자동으로 근처 병원에 호출되는 기능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해 볼게요. 몸의 온도 측정 및 맥박 측정, 건강 이상 시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위급 시 자동으로 근처 병원에 호출이 되는 기능 등으로 진화할 듯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컴퓨터 기능입니다. 자, 컴퓨터는 현재 주요 기능은 정보 검색 및 통신 분야죠. 자, 하지만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컴퓨터 분야의 신기술, 인공지능 기술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의 배경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주요 기능은 정보 검색 및 통신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을 넘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컴퓨터 분야의 신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최근의 예 하나 들어서 말해볼게요. 자,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세계 랭킹 1위의 이세돌 구단에게 압승을 거뒀죠. 압승을 거두다. 자, 이 표현은 굉장히 큰 차이로 이기다 라는 표현이죠. 자, 현재의 예 소개해 볼게요.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세계 랭킹 1위의 이세돌 구단에게 압승을 거둔 것만 봐도 앞으로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더욱 완성되고 더욱 진화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야기해 볼게요. 따라서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운 인공지능 개인 비서 기능이 컴퓨터에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부분에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할 수 있는 일들 구체적으로 밝혀서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비서의 기능은 크게는 스케줄 관리죠. 자, 스케줄 관리도 편해질 거고, 자, 또 문서 관리, 개인의 습관에 맞게 정리가 가능해질 거고요.
또 여러분 급하게 작업해야 할 문서도 인공지능 PC가 대신 작업해 줄 수 있겠죠? 명령을 내리면. 자, 그리고 개인 PC의 오류 분석 같은 것도 딱히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비서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것저것 처리해주면은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또 간단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지겠죠? 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 붙여보겠습니다. 스케줄 관리는 물론 문서 관리, 문서 작업, 개인 PC 오류 분석 등을 인공지능이 처리하며 보다 업무를 편리하고 신속하고 또 간단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근 논란도 많은 것도 사실이죠.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지능일 뿐이지 윤리, 도덕,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갖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문법, 나름이다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죠. 자, 인공지능을 다룸에 있어 다루다, 사용하다랑 같은 단어죠. 인공지능을 다룸에 있어 개인이 사용하기 나름이다를 붙여볼게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이 사용하기 나름일 것이지만 윤리적으로 신중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만을 따라했을 뿐 윤리, 도덕, 감정까지 습득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텔레비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의 텔레비전 기능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텔레비전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자, 미래의 텔레비전 기대되는 기능 붙여볼게요. 미래의 텔레비전은 시청각 자료뿐 아닌 후각, 촉각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부연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 들어줄게요. 자,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음식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눈으로만 봤죠? 자,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텔레비전은 그 음식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지고 어떠한 질감인지도 촉각을 느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붙여볼게요. 텔레비전에서 음식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눈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그 음식의 냄새를 맡고 질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뒷부분에 결론 붙여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기능이 가능해지면 텔레비전을 즐길 때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기분이 들겠죠? 또한 TV가 제공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자, 이러한 결과 소개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즐길 때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기분이 들 것이며 다양한 자료들 제공이 다각도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분증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되죠. 그리고 또 번거롭게 꺼내기까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분증하고 실제 인물 비교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러한 현재의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번거롭게 꺼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제 인물을 비교하는 것 또한 인간의 시력적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뒷부분에 미래의 신분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미래에는 신분증이 이제 따로 필요가 없어지고 지문이나 홍채로 신분을 인식하는 방법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 소개하면서요. 효과도 같이 붙여볼게요. 신분증을 꺼내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인물과 헷갈리는 오류도 줄일 수 있겠죠?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신분증이 따로 필요 없이 등록된 지문이나 홍채 등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바뀌며 번거롭게 신분증을 꺼내는 수고로움을 줄이고 실제 인물과 헷갈리는 오류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 연습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과학 기술들이지만 앞으로 정말 이렇게 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활이 굉장히 더 편리해지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글쓰기 수업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